작전 리포트 열어보겠습니다. 허반석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입니다. 네. 삼양식품 네. 등 그동안 주목했던 음식료 관련주가 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삼양식품 볼 텐데 지금 추세 상단 목표가 1차 라인 돌파했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에 이 하단 구간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좀 참아보시자. 어떤 분은 2번, 3번 매매를 반복하고 있지만 사실 늘상 제가 방송에서 라이브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올라갈 때 제가 지난주에 CJ제일제당 하면서 이 자리에서 AS를 드렸습니다. 12만 원에서 전량 매도하기는 조금 아쉽다. 12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서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계좌의 수익률 극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연기금들의 매수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그래도 조금 더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12만 원 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 이상에서는 매물벽이 조금 적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12만 원을 넘겨서 13만 원 언저리에서 분할 매도를 해 나가시고 수익 실현을 챙기시고 그리고 나서 개인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는 거죠. 나는 여기서 조금 더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나는 절반 정도 이상을 수익 실현을 할 것인가 또는 전량 수익 실현을 하고 다른 종목들을 또 작전 리포트에서 소개를 드릴 것이니까 그 종목을 살펴볼 것인가. 1차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성공을 했습니다. 12만 원에서 전량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기다렸다가 12만 원 위에서 뭔가 슈팅이 나올 때 정리를 하자라고 지난 수요일 정도 AS를 드렸으니까요. 삼양식품은 올해 마지막 AS를 이렇게 드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AS 함께 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 또 앞서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종목인데 네. CJ 제일제당? ENM. 제일제당. 우리가 봤던 건 제일제당이군요. 요것도 오늘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도 뭐 CJ 허일제당, 뭐 CJ 제일허당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골 종목 네. 우려먹는 패턴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추세 하단선과 200주선 하단에서는 반등이 나오더라. 그래서 올해도 벌써 3차례, 4차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좀 확대가 이제 댁에서 한번 주봉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네. 이 구간에서는 꼭 반등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이런 반등이 나올 때 작전 리포트에서는 가격적 모멘텀이라고 해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 이 정도에서 매매를 하시면 그래도 수익률이 좀 높은 구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CJ제일제당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 어디를 목표를 하셔야 하는가? 판매 가격은 이미 다 높여놨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운송 비용에 있어서도 하락 안정화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가 이제 미국을 방문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밀 작황도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곡물 가격이 트렌드를 따라서 2010년과 2020년도 대세 곡물가 사이클을 설명을 드리면서 CJ제일제당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내년 1분기 실적 꼭 보시고 그 이후에도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를 가늠하면 좋을 만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으니까 추세를 1차 목표가까지는 꾸준하게 가져가셔서 41만 원은 일단 1차적으로 넘어야 한다라는 목표의식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새로운 리포트. 자, 연말 필수품 쓰린 속을 달래준다. 숙취 해소제 시장 점유율 1위. 요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여기 그 상호가 나왔어요. 네. 열어보겠습니다. CJ HK 이노엔. 예. 네. 체크 포인트요. 시작을 할 때는 CJ제일제당의 바이오 사업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맞아요. 물적 분할을 한 다음에 이제 CJ 헬스케어 쪽으로 왔다가 한국 콜마에 매각이 되면서 이제 HK 이노엔이라고 이야기를 사명을 변경을 했죠. 그래서 지금 숙취 해소제 시장의 시장 점유율 1위뿐만 아니라 K캡이라는 위식도 역류 치료제, 역류 질환 치료제 이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매출액을 넓혀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한번 차트상 저위험 구간, 가격적으로 모멘텀이 나오는 구간이라면 관심 가져볼 만한 때가 되었다라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부문별 매출액 비중이 나와 네. 있습니다. 그 아까 컨디션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재미로 숙취 해소제. 견디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가 여기에 해당이 그렇습니다. 되죠. HBNB라고 하면 뭐 헬스케어, 비버리지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비버리지, 뷰티가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여기 의약품 쪽인데 의약품 쪽의 매출액 비중이 한 80% 후반대입니다. 예. 뭐 85, 6, 89까지도 분기별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쪽들은 14에서 11 정도 오락가락하고 있는 분기별 매출 비중입니다. 예.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뭐 89에서 11, 뭐 85에서 15 정도 비등비등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의약품 비중에 있어서 우리는 뭐 컨디션, 헛개수 이 기업으로 HK 이노엔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 왜냐하면 숙취 해소제 1위 하면 바로 컨디션 HK 이노엔 바로 나오니까요. 네. 그런데 의약품 쪽에서의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다 견조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여기가 진짜 상당했군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여기만 좀 보고 있었죠. 몰라 뵀습니다. 예. 이익 비중이 나와 있고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처방 실적. 네. 이게 K캡이라고 하는 위식도 질환 치료제입니다. 2018년도에 허가를 받고 예. 2019년 1년 차, 2020년 2년 차, 2021년 3년 차. 우리나라의 신약 중에 3년 차 안에 1,000억 원을 돌파한 것은 최초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위식도 질환 치료제인데 뭐 위산이 역류한다, 뭐 식도가 아프다 이런 것들을 좀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빠르게 급성장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경쟁사 제품들은 복용을 하면 적어도 4일 이상을 꾸준하게 복용을 해야 하고 네. 복용을 했을 때, 복약을 했을 때 4시간 정도 후부터 좀 진정 효과가 몸에 느껴진다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설문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 K캡 같은 경우에는 복약을 하시면 1시간 안에 약효가 좀 느껴진다라는 것들이 시장의 반응이라서 오히려 뭐 병원이나 약국이나 수요자, 환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빨리 진정되는 이 약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 예. 3년 차에 매출액 1,000억을 돌파할 수 있었던 가장 주요한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1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난 연도 대비해서 분명히 1,096원을 넘어설 것으로 K캡 전망이 되고 있다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평균 상승률 그렇습니다. 18%. 다음 보겠습니다. K캡이 네. 오. 제가 여기를 제목을 어떻게 달았냐면 컨디션은 우리가 속이 쓰릴 때 컨디션 마시고 그리고 그걸로도 안 되면 K캡을 먹어서 속 쓰림을 달래야 되는데 이 K캡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HK 이노엔 주가는 현저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의 속도 굉장히 쓰릴 건데 주주분들의 쓰린 속을 달래줄 거냐 보겠습니다. K캡인데 뭐 유럽 그리고 인도, 동남아, 동유럽, 남미에는 이미 완제품을 수출하고 있고 유럽은 지금 임상 3상 관련된 계획 파트너사와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중국하고 미국인데요. 중국 먼저 보면 러신사에서 이미 2015년도 계약을 했고 품목 허가를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거 보면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은 비급여입니다. 그래서 급여 품목을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중국에서도 이 급여 의료품 목록에 들어갈 것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올해 매출액보다도 내년도 급여 항목에 들어갔을 때 폭발적인 매출 증대가 조금 목표가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2014년도, 2022년도 이렇게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그에 앞서서 21년도에 미국, 캐나다에도 라이센싱하고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6천억 원 이상의 규모로 수출을 했는데 지금 올해 9월에 임상 3상을 진입을 했습니다. 이 라이센싱 아웃의 그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기술 수출을 했을 때 계약금을 수취를 하고 임상 3상이 완료가 돼서 진짜로 이제 시판이 가능하다. 임상 3상 완료에 대한 로열티 수취가 가능하고요. 실제로 판매를 시작하면 매년 판매 금액의 몇 % 정도의 로열티가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 이익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쓰린 속을 주주분들을 달래줄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결과가 좋아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라이센싱 아웃을 하면 이게
결과 보면서 그때그때 이제 추가금이 그렇죠. 들어오기 때문에 실적 전망 나와 있습니다. 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매 분기마다 증가하는 모습들. 예. 여기 앞에 보시면 2분기 저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분기 저점으로 올라가고 있고 2분기, 3분기, 4분기 두 자릿수 가량 올라가고 있는데 예.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인해서 거리 두기로 인해서 이거 마이너스죠. 뭐 컨디션을 대부분 먹지 않는 거죠. 그런데 22년도부터는 두 자릿수의 성장, 23년도에도 영업이익 두 자리, 그러네. 24년도 전망치를 보아도 영업이익의 두 자리 증가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작전 리포트에서는 늘 분기별 그리고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실적이 좋아진다. 재무적 모멘텀을 잘 겸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차트 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요즘 올라오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이 많이 차트랑 빠졌네요. 혹시 노을을 매매하셨던 분들, 노을 한번 비교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상장 이후에 쭉 하락을 하고 나서 어디일지 모르겠으나 이 바닥에서 지지가 한번 나와주고 1차적으로 지지가 나왔던 구간들까지 반등을 했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여기를 깨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들이 있고 예. 이 저점에서 지금 1차 지지선까지 올라올 때 어느 수급이 이 주가를 끌어올렸느냐를 보시면 외국인과 연기금이 좀 끌어올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액 증대에 따라서 1차적으로 48,000원 언저리까지는 목표가를 산정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가격 전략 48,000원 그렇습니다. 상단. 예. 아래로 주시면 손절 라인 34,000원 말씀 주셨습니다. 기록해 두셨다 전략 세우실 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 네, 하신다면서요. 일본이 갑작스러운 정책 금리 변화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휴식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쭉쭉쭉 장중에 빠졌습니다. 오늘 되돌림이 약간 나오고 있고 장 초반 외국인들의 선물 플레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시장을 어디까지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시황은 변하지 않고 우리가 목표한 그 구간까지 있으니까 그 목표 오늘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시장의 맥락과 함께 투자 전략 구체적으로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허반석 어드바이저 바로 자리 옮겨서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 무료 방송에서 풀 예정입니다. 저희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슈앤뷰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